LG 엔솔이 미국에 7조 투자한다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요? LFP 관련된 주식을 봐야 되나요? 분명히 수혜주는 있죠. LG 엔솔이 미국에다 이제 7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LFP가 이제 뭐냐면 리튬 인산 처리를 양극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 LFP가 핫한데 이걸 중국에서 가장 애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한국에서 도전장을 낸다는 건데 이거 관련된 수혜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종목들 좀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한 종목 두 종목을 선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면 어떤 품목들이 떠오르시나요? 전고체, 하이망간, 실리콘 음극재 등등 다양한 품목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LFP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LFP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차들의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기존 2차전지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양극재다 보니까 차세대라는 표현이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국내 셀 3사의 LFP 진출 및 R&D에 대한 내용이 속속 들려오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FP, 리튬 인산 철을 도핑해서 만든 이 양극재는 사실 국내 주요 무기라고 불리는 NCM에 비해서 성능적인 부분이 한없이 떨어져요. 주행 거리라거나 충전 시간 등 에너지 밀도가 NCM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LFP의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LFP의 에너지 밀도가 평균적으로 170에서 180Wh/kg이 나오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30Wh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전망을 좀 살펴보니까 260Wh 수준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260W라는 거는 기존의 NCM622 수준의 밀도와 비슷한 에너지 밀도라고 하긴 합니다. NCM622라는 거는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가 함유된 양극재라는 건데 현재는 812를 주로 사용하긴 하죠. 80%, 10%, 10% 이렇게. 그렇다면 성능적으로 NCM이 훨씬 뛰어나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왜 LFP 배터리를 진출하냐, 왜 화두에 오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안전과 가격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화재가 발발했다는 기사들을 사실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안전성이 보다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전기차, 현재는 대부분 고가의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전기차도 하이엔드, 미드엔드, 로우엔드급으로 나누면서 중저가 및 저가 전기차들도 분명히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차 가격의 40%는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요. 그 배터리 중에서 40%는 양극재가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다 저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LF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FP와 하이니켈 양극재들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LFP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많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 보면 삼원계도 그렇고 LFP도 그렇고 모두 변동비 비중이 90%라는 점이고 원자재의 단가 비중, 그에 따른 가격차가 가격 이동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LFP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에너지 밀도까지 높이면서 주행거리를 보다 상향시킬 수 있으면 큰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시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LFP, 결국 리튬 인산 철인데 이 LFP를 활용하거나 무언가가 다른 물질을 도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극 활 물질로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뭐 CNT 도전제 등등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 CTP, 셀2팩이 현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셀2팩이라는 거는 배터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 기존적으로 배터리 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셀이 만들어지고 셀 위에 모듈을 한 차례 감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팩으로서 조립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는 셀에서 모듈 없이 팩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 모듈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발열이나 외부 진동 등등 충격에 의해 가지고 셀이 무언가가 변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셀에서 모듈로, 모듈에서 팩으로 향했었는데, 자, 여기서 모듈을 없앱니다. 셀에서 팩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모듈 부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듈이 차지하던 비중에 그만큼 셀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다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셀2 팩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셀2 샷이라고 해가지고 셀에서 바로 차체로 가게 하는 기술까지 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도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여담이라고 하면은, 현재 배터리 팩 안에서 LFP 같은 경우는 셀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원계는 45%가량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내용, 경쟁력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내용은 배터리 타입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FP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이 꽤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LFP는 주로 각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 제작 업체에 여기 CATL과 BYD,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이죠. 각형 LFP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언급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파우치형 LFP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오르고 있기도 한 상황이에요. 지금 타입별 특징을 읽어보시면은 파우치형이 사실상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다들 인지를 하실 텐데, 내부 빈 공간을 최소화해 고용량, 고밀도 배터리 제작 가능, 디자인도 유연하게 가능. 하지만 단점을 살펴보면 원통형과 각형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FP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과 안전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파우치형 LFP를 개발하면서 성능을 잡는 동시에 안전성까지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에 탑재를 하고 수년이 흘러도 화재 발발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이 LFP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살펴보면은 1위가 CATL, 2위가 BYD, 1등과 2등이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3위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한국의 셀 3사라 불리는 SK온, 삼성 SDI까지 한국이 3위, 5위, 6위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1위,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은 LFP의 비중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중국 전기차 시장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중국의 뭐 배터리,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관련된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고, 이제 LFP의 주 원료라고 불리고 있는 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금속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가 공세, 저가 경쟁에 대해서 좀 최적화되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점으로는 좀 다른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먼저 좀 빠르게 내수 시장을 확대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당 이미지를 봤을 때 중국의 전기차 판매 순위입니다. 3위의 테슬라를 제외하고 9개의 기업은 모두 중국의 토종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국이 LFP,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시켰는데 한국은 그렇다면 왜 LFP로 발을 넓히려는 걸까요? 이미 중국이 어느 정도 선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쵸? 일단 먼저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OEM사들이 LFP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의 포드, 테슬라, 폭스바겐 등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엔드, 미드엔드, 로우엔드 전기차의 등급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렴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시될 자동차가 배터리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경쟁력이 줄어든다는 점, 우리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IRA죠. 중국은 미국에 진출하기가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했던 IRA 세부 조항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겠는데, 최근에 포드가 CATL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 어떤 내용들이 혜택을 받기 우호적일 것인지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심도 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한국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배제되고 한국이 어떻게 수혜를 보면서 미국 시장 속 한국의 배터리가 보다 빠르고 넓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과 관련해서 북미의 공장 증설을 좀 전망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뭐 한국의 SK, 삼성, 뭐 LG, 현대 다양한 기업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사실 리튬 가격이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적인 큰 메리트가 사라지는 듯 하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리튬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 등 하락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LFP의 가격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LFP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국내 LFP 관련주들 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FP는 주식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굉장히 화두에 올라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예상 수혜주라고 해도 수많은 기업들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기업만 12가지 기업이고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어떤 기준을 잡고 두 가지의 종목을 선정했냐? 바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즉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한 종목 두 종목을 선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는 LFP도 LFP지만 NCMA 4원계 하이니켈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꽤나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현재 특징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테슬라 생태계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라는 점, 25년 매출 비중 변화 전망을 좀 살펴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50%, 그리고 SK온이 20%, OEM사가 30%라고 나와 있는데, 이 OEM 완성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테슬라 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니켈이 95% 함유된 NCMA를 개발할 예정이다. 24년에 라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들과의 생산 설비, 부지 등을 논의 중임에 따른 캐파 상향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강세를 보인 종목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사실 셀 3사와 관련해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펼치면서 타 셀 개발사들보다 좀 성장이 더딜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도 꽤나 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뭐 미국의 IRA 법안 등 다양한 배경들에 따라서 수주 행보가 공격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존 느린 성장에 대한 우려감과 대비해서 주요 셀메이커 기업들과 CAGR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어요. 즉 연평균 성장률이 거진 비슷해질 전망이다 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고 삼성 SDI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나와 있지만 유럽 시장을 주로 공략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GM과도 파트너십을 맺는 등 미국 시장에도 분명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EV 그리고 ESS의 수요 개선을 통해 이 전사 실적은 2분기부터 회복할 전망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 역시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꽤나 부각을 받던 종목이고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증가 중인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활발했던 만큼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당장 외국인이 사니까 따라 사라 이렇게 매수 권유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이력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할 수 있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 라는 제 의도를 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